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수당입니다. 반도체 용어사전 두 번째로 HBM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5분 만에 완벽 이해를 제가 시켜드려야 되는데 조금 길어질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HBM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를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HBM하고 일반 D램하고 차이,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왜 그렇게 또 HBM의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BM 영어로 하면 High Bandwidth Memory입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그냥 시루떡 쌓는 것처럼 웨이퍼, 웨하스가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쌓아서 만드는 겁니다. 이제 8층이 지나서 12층 시대입니다. 머지않아 16층이 나오겠죠. 쉽게 말하면 D램을 위로 높게 쌓아서 엄청나게 빠르게 만든 AI 전용 메모리. 자, 여기서 잘 보세요. AI 전용 메모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낱장인 메모리를 씁니다. DDR5, 뭐 DDR4, LPDDR. 그런데 HBM의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이건 얘기가 쉽습니다. H는 하이, 높은, 고. 그래서 여기서 고자를 딴 거예요. B는 밴드윅입니다. 밴드윅은 우리가 어려운 말로 대역폭이라 하는데 1초 동안에 메모리와 프로세서 사이에 오갈 수 있는 최대 데이터의 양, 그러니까 1초 동안에 데이터가 오고 가는 그 데이터의 용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M은 메모리, 기억장치죠. 기억력, 추억, 그럽니다. 그래서 HBM 하면 고대역폭 메모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HBM을 왜 만들었냐? 예전에는 CPU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AI 시대는 GPU가 중심이 되었죠. 문제는 GPU가 너무 빨라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GPU는 1초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일반 D램은 데이터를 충분히 빨리 공급하지를 못했어요. 일반 D램, 이게 컨벤셔널 D램을 얘기를 하고 범용 D램을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GPU는 스포츠카인데 DDR5는 일반 도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삼성에서 얘기를 하기를 이거는 이제 이건 이제 일반 D램, 일반 범용 D램을 얘기를 하는 거고, HBM을 이렇게 16차선, 32차선 고속도로에 비유해서 이렇게 발표한 사진도 있습니다. 아무리 스포츠카라고 해도 도로가 막히면 빨리 달 수가 없죠. 그래서 만든 것이 HBM입니다. 용량을 빠르게, 크게 이렇게 전송할 수가 있을까? 거기에서 착안을 한 거죠. 그래서 HBM 무엇이 다를까? 일반 D램은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낱장입니다. 낱장인데 한 장짜리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D램입니다. D램이 이렇게 낱장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지만은 HBM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12장, 12층입니다. 12층. 스택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스택이라고 적층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스택은 원래 낸드 플래시에서 스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HBM은 이렇게 여러 장을 위로 쌌습니다. 이걸 적층이라 그럽니다. 여기 아주 구조도가 잘 나와 있죠. 패키지 기판이 있고 인터포즈가 있고 로직 다이, 여기 또 GPU가 옆에 붙죠. D램이 이렇게 쫙 쌓아 올리는 겁니다. 12층을. 이렇게 두껍게 두껍다고 해도 그 두께가 1mm가 안 됩니다. 왜 높이 쌓으면 빨라질까? 이것도 궁금하죠. 예전에는 메모리와 CPU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GPU에서 DDR5로 쭉 가면 신호가 멀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HBM은 HBM은 GPU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HBM3까지는 옆에 있었고 HBM4부터는 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GPU하고 HBM 거리 자체가 짧아진 거죠. 게다가 수천 개의 데이터 TSV죠. 이제 HBM3E까지는 이 데이터가 오고 가는 엘리베이터와 같은 것이 1024개였는데 HBM4부터는 2배, 2048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HBM4 같은 경우는 11.7GBps, 뭐 13GBp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1.7GBps라는 거는 1초에 117억 비트, 1.46GB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겁니다. 자, 고화질 영화 3GB의 영화를 다운로드가 되는데 약 2초면 끝입니다. 그리고 대용량 PC 게임 뭐 100GB 이런 거 다운로드
로드하는데 1분 8초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인터넷 얘기하면 광통신 하면 1GBps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1.7GBps 하면 11.7배나 더 빠른 속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 사진은 제가 직접 사진 찍은 겁니다. 작년에 코엑스에서 반도체 대전을 할 때 직접 찍은 건데 SK 하이닉스에서 HBM4를 실물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찍었거든요. 이 두께는 대략 한 1.1, 1.23 이 정도 되는 거고 두께는 1mm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지손톱보다 작습니다. 이것이 11.7기가비트. 그 다음에 용량은 뭐 한 42, 40, 뭐 6, 48, 뭐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HBM의 핵심 기술은 HBM은 세 가지 핵심 기술이 들어갑니다. 적층, 스택이라고 해요. 스태킹. D램을 8장, 8장은 HBM3E까지죠. 근데 HBM4에서는 12장. 그 다음에 16장까지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는 20장 그 이상도 가능하겠죠. TSV, through silicon via. 그래서 거기에다 구멍을 뚫는 거예요. 구멍을. 그래서 작은 구멍을 아주 많이 뚫습니다. 이거를 TSV라는, 이 구멍을 통해서 전기 신호가 위아래로 이동을 하죠. 쉽게 말하면 데이터가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엘리베이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데이터가 없다면 16층, 뭐 12층을 올라가면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TSV는 신호를 빠르게 이동을 시키는 통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이게 지금 D램이죠. D램인데 이 D램을 이렇게 쌓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기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연결을 시켜야죠. 그것이 여기다 구멍을 뚫는 거예요. 이것이 TSV예요. 여기로 데이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SV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지금 와이어로 이렇게 연결을 한 거죠. 와이어 본딩이라 그러죠. 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HBM이 나오면서 이렇게 TSV에서 바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얼마나 빨리, 그리고 이렇게 손실이 없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인터포저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GPU하고 HBM 둘 사이를 연결하는 조종밀 기판이 인터포저입니다. 그리고 HBM이 왜 비쌀까요?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일반 DDR5 한 장, 일반 DDR은 한 장만 만들면 되죠. 근데 HBM은 D램을 여러 장, 12장씩 TSV 구멍을 뚫어야죠. 적충을 해야죠. 인터포저를 달야죠. 패키징을 해야죠. 열 방출, 이런 기술들이 집약되기 때문에 가격이 일반 D램에서 몇 배, 많게는 10배 이상 비싼 제품도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HBM은 주로 어디에서 사용할까? HBM은 일반 PC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AI GPU, AI 서버, 슈퍼컴퓨터, AI 데이터 센터, 고성능 컴퓨터, HPC라고 그러죠.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AMD,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AI 서버에 들어가는 겁니다. HBM의 발전 과정은 HBM1부터 2013년부터 2016년, 19년, 22, 23, 24, 25년 이렇게 쭉 발전을 이어져 갔던 겁니다. 이런 그래픽들은 뭐 이렇게 네이버나 구글 검색하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무엇 때문에 경쟁을 하냐? 속도라든가 전력 효율이라든가 발열, 수율, 적층 기술, 베이스 다이 패키징 기술, 이게 전부 다 여기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열이 많이 나니까 열을 좀 제어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또 경쟁을 하고 있죠. 앞으로 HBM은 어떻게 될까? AI가 커질수록 HBM도 함께 성장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HBM5, HBM6, 하이브리드 본딩 20단 이상의 적층, 이런 것들에서 경쟁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AI 시대가 계속되는 한 HBM의 중요성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러면 AI 시대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AI는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고독 달팽이의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HBM은 여러 장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GPU 바로 옆에서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공급하는 AI 시대의 핵심 메모리입니다. AI 반도체 성능은 GPU만이 아니라 HBM의 성능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되고 거기에 따라가는 컨벤셔널 D램, 범용 D램의 성능도 좌우합니다. HBM은 단순히 비싼 D램이 아닙니다. AI 시대를 가능하게 만든 핵심 기술이죠.
우리 이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어서 참 좋죠. 아무리 GPU 성능이 뛰어나도 HBM이 데이터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AI는 제 성능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부분도 HBM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HBM은 메모리의 한 종류지만 AI 시대에는 사실상 AI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모두 HBM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이나 TV 같은데 HBM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한 장짜리 DRAM을 8층, 12층, 16층 쌓아서 모듈처럼 만든다. 그것이 HBM이 되고 일반 DRAM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